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괜찮으세요? 일곱 언덕 사람 같은데 성 안에 누가 또 있나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걷고 또 걸었는데도 도무지 이 성에서 나갈 수가 없어. 거리에도 골목에도 온통 하얀 조수의 침식이야. 침식? 흑조를 말하는 건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난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잃어버린 기억은 되찾을 수 있어요. 이름도 그렇고요. 제 이름도 누군가가 되찾아줬는걸요. 제가 여기 막 도착했을 때는 온 일곱 언덕이 안개로 쌓여 있었는데 혹시 그때 상황은 기억이 나시나요? 알려주셨으면 해요. 넌 누구야? 저는 카르티시아라고 해요. 라군나의 떠돌이 기사예요. 떠돌이 기사.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물리칠게요. 나의 도시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위치한 그리핀의 요새에 온 걸 환영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검투 대회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소기족이야. 일곱 언덕에서 힘과 권세는 떼놓을 수 없는 사이야. 귀족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 검투 대회는 일종의 귀족 선발 제도이자 우리의 경제적 근간이야. 경기를 통해 자신의 에코에 대한 통제력을 증명하는 건 귀족으로서 필수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 힘 있는 후계를 양성하지 못하는 가문은 사냥터에서 잔상을 사냥하면서 일곱 언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니 그동안 실컷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파산해서 떠날 수밖에 없지. 이 규칙이 어디서나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흑조의 위협을 받아온 일곱 언덕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규칙이거든. 많은 일곱 언덕 사람에게 검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귀족과 평민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전투 훈련인 거야. 승자는 패자를 동정하지 않고 모든 이는 나약함을 버리고 힘을 굳게 믿으며 영광을 갈망한다. 네가 어디서 왔든 너 자신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모든 찬사의 문은 널 위해 열려 있을 거야. 경기장 위야말로 빛이 가장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지 못한 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자 속에 버려질 뿐이지. 두 경기나 치렀으니까 일단 배나 채우러 갈까? 아참! 너한테 맛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네. 사장님, 라지 사이즈로 세트 2개, 그리고 심장의 선택도 2병 부탁해. 루파 선수다. 그거 들었어? 루파 선수는 이미 번성한 가지 팀에서 자, 경기장 밖에서는 검투 선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다들 규칙은 기억하고 있지? 빨리 식사들이나 해. 기운이 넘치는 건 여전하네. 실바 가문을 걷어차고 나온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가문에서 너한테 고작 그것밖에 안 나눠줬다니. 그러니까 진작에 내 말대로 팀에서 떠났어야 됐어. 괜찮아. 전에는 확실히 가문덕을 보기도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새로운 신비주의 파트너야? 인물은 꽤 믿을만해 보이네? 정말? 그럼 대회에서도 잘해야겠네? 맞다, 로파. 미안하지만 심장의 선택은 이미 다 나갔어. 광고 효과도 좋은데다가 인기도 많잖아. 다 나갔다고? 안 돼. 심장의 선택이 뭔가요? 내가 광고하는 음료수야. 정확히는 내가 광고하는 것 중에서 드물게 맛있는 음료수라고 할까? 내가 광고하는 물건은 내가 직접 고르는 거라 품질에 문제는 없어. 그냥 맛이 그저 그런 편인 게 꽤 된달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심장의 선택을 맛보여줄게. 지금은 밥부터 먹자. 네 이야기도 좀 들려줄래? 명색이 파트너인데 아직 서로에 대해선 잘 모르잖아. 맞다, 로파. 아피우스가 새로 복원한 녹화 영상이 도착했다고 알려달랬어. 네가 말한 미아 선수가 나오는 거 있잖아. 고마워.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깜빡할 뻔했네. 녹화 영상이요? 검투 녹화 영상이야. 큰 경기나 인기 있는 선수의 검투는 보통 분석을 위해 빌려볼 수 있도록 녹화 영상을 만들어.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지금 장관이신 아우구스타님의 영상이지. 4년 전 모든 경기에서 전승한 걸로 유명해지고 그 후 더 나아가 장관 자리까지 오른 분이야. 근데 난 역대 우승자보다 미아 선수의 영상을 더 좋아해. 그 사람이 참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 녹화 영상만 봐도 검투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이번 시합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아 선수는 몇 년 전 최고의 검투 대회에서 실종됐거든. 불법 도박장에 말려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팀 매니저의 압박에 못 이겨 7언덕을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 소문은 많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이렇게 중간에 기권하다니.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지 못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데. 솔리스의 요리는 항상 맛있다니까. 지금 바로 숙소로 안내해줄게.
레오니다스 호텔은 7언덕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야. 나도 여기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어. 진짜로 싸울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 건가요? 짜잔! 이 방은 이제 네 거야. 앞으로 네가 7언덕에 올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 스위트룸에서 묵어도 돼. 검은 해안이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도 한번 초대해줘. 어쩌면 나도 언젠가 7언덕을 떠나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있잖아, 파트너. 난 검투가 정말 좋아. 정말 좋아해. 난 내가 행운아란 걸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난 이미 얻은 게 많다고 할 수 있어. 단지 즐겁지 않은 건 아니야. 난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알면 알수록 걱정이나 두려움도 점점 더 커져. 내가 경기장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 내가 정말 그걸 좋아하기 때문인 걸까? 혹시 그곳에서 사랑받기 때문은 아닐까? 만에 하나 내가 이 사랑을 잃게 된다면 난 처음부터 그걸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할까? 그때도 난 여전히 가슴을 펴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위로해줘서 고마워. 날 탓하는 건 아니야. 단지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뿐이지. 내가 운이 좋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내일이면 준결승전이네. 오늘 밤은 푹 쉬어. 잘 자, 나의 파트너. 사방에 떠다니는 글자. 위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그저 또 하나의 황홀한 환상일 뿐이야. 단지 낮의 카니발이 아니라 밤의 꿈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뿐. 여기서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없고, 그러니 무기는 잠시 내려놓도록 해. 이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 방랑자. 제멋대로면서도 아름답고 끝없는 영광을 쫓는 도시. 라군나와 비교했을 때 7언덕의 모습은 어때? 만족스러워?
큰 흐름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정표가 영혼을 가리키는 닻이 될 수 있거든. 급할 것도 없으니 가볍게 이야기나 하자.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영웅의 서사시를 아주 좋아하는 동료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찾는 실종자와 네가 느끼는 7언덕의 이상 현상은 혹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편애랄까? 시련은 영웅에게 있어 긴 여행의 시작이지. 너의 지혜와 판단, 용기와 애정, 기대와 희망, 그리고 광기. 이 모든 것이 네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영웅의 자리에 오르기에 충분할까? 이걸 읽고 네 마음이 움직이길 바래. 네가 나한테 얻고 싶어하는 답도 이 안에 있어. 항상 적으로만 대하다 보면 악장도 조금의 변화 없이 흘러가지. 그건 아무래도 너무 몸이 건조한 것 같거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플로로, 당신은 7언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저한테 주는 이유는 또 뭐고요? 난 단지 이야기의 흐름에 살짝 손을 댄 것뿐이야. 지금 이 순간 너와 탑에서 나온 그 성녀 모두 그 사람이 창작한 운명 속에 있거든. 그 사람? 당신 외에도 리나시타에서 활동하는 다른 잔성의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당신이든 스카든 그 이름도 모르는 잔성의 사람이든 편애라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거야. 난 이미 그 사람하고 만난 적이 있거든.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리나시타에 와서 만났던 사람인가? 창작자로서 배역 스스로가 작가의 예상을 벗어나는 전환점과 질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지. 이야기란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법이거든.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 말이야. 아직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해지지 않았어. 내가 이 시나리오를 너한테 주는 건 결말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야기의 끝에서 그 검투사 소녀 루파는 최초의 촉발자로서 7언덕에 흑조를 일으키게 돼. 모든 영광은 삼켜지고 영웅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존엄성은 검은 소용돌이 속에 녹아든다. 그게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줄거리거든. 이 이야기는 아주 짧아. 주어진 시간은 사흘. 결승전이 막을 내릴 때 이야기도 결말에 다다를 거야. 네가 결말에 이르기 전에 그 아가씨를 죽이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 결말은 바뀌겠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 아가씨에게 미리 결말을 말해버린다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고. 날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군요. 하지만 난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플로로. 꼭 날 믿을 필요는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
내가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결국 내 동료가 지어낸 결말로 향할 거니까. 이건 너의 자유야. 모두가 누리는 자유. 가장 터무니없는 환상조차도 주제와 모티프가 있지.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야.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야기의 창작자조차도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규칙을 준수해야 돼. 신중하게 판단해, 방랑자. 너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네가 이 이야기의 절정에 나타나주길 기대할게. 좋은 아침, 파트너. 어? 기운이 없어 보이네? 플로로가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곱 언덕은 분명 루파와 일곱 언덕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이상현상에 빠져 있어. 아주 잠깐이지만 루파가 낯선 소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봤고, 일단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어. 꿈자리가 조금 사나웠거든요. 출발할까요? 이제 올림도스 콜로세움으로 가는 거죠? 맞아. 이러면 루파 선수가 뭔데요? 제가 또 루파 선수 팬이잖아요. 루파 선수 얘기는 하나도 놓칠 수 없어요. 역시 실바 가문은 준결승 상대로 우릴 골랐어. 소식이 온 도시에 퍼진 것 같네. 예상했던 일인가요? 그들에게 있어선 명백한 도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거든. 줄리안 님도 분명 참석했을 거야. 이런 순간을 절대 놓칠 리 없지. 줄리안 님은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이야. 훌륭하지만 오만하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도리를 따진다는 건 힘없는 자의 우스운 발악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력으로 증명해야 돼. 승리에 거짓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검투사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선 지 4년이 흐른 지금 나는 이 자리에 개최자이자 증인으로서 오르게 되었다. 이 유서 깊고 위대한 도시에서는 검투 경기가 전부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라. 우리는 한때 바다를 유랑했다. 우리의 피에는 생존의 길을 찾고 운명을 직시하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본능이 남아있다. 힘을 갖추지 못하고 영광만 누리려는 자는 모든 것을 영원히 비추는 태양에 맹세한다. 전사들이여, 용맹한 전투로 일곱 언덕에 대한 경의와 충성을 표하라.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시작하라! 가자, 파트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에코 검투를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즐거운 사냥 되세요. 스텔라 루파대 번성한 파티. 결투 시작. 점점 당당하게 끝내자, 에밀리. 완벽한 호흡이야. 사냥감을 공지로 먹은 기분. 이 주파수 거꾸로 승탑의 흑조와 비슷해. 고마워, 파트너. 질 것 같은 이 경기장에서 더러운 수작을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존경하는 장관님! 장관님께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방금 경기장에서 실바 가문은 경기의 공정함을 더럽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고하라. 이 창은 제가 처음 실바 가문에 들어왔을 때 가주 줄리아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문에 들어왔을 때부터 얼마 전 실바 가문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이 창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경기장에서 이 창은 제 통제를 벗어나 제 파트너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있나? 그 창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 못 믿겠다면 검사를 해도 좋다. 어차피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루파,
넌 실바 가문의 도움으로 지금의 부와 명성을 얻었으면서 경기가 열리기 전 아무 말도 없이 가문을 떠나지 않았나. 실바 가문은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번 대회에서 패하더라도 7 언덕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난 대회에서 줄곧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니까. 반면 넌 곧 가문의 지원을 잃게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 더 절박하게 상대를 물어뜯어야 하는 건 어느 쪽이지?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무대에서 날뛰지 마라,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은 왜 저래? 일곱 언덕의 예언자 윤호야. 이런데 나타나는 건 보기 드문 일인데. 원래는 성전에서 나오는 일이 없거든. 아우구스타 장관님이 계실 때만 가끔 나타나. 달과 별이 밝게 비치는 영령들이 멀리서 지켜본 바 따분한 거짓말이 7 언덕의 고결한 경기장을 더럽히고 있다. 유재, 말이 안 되잖아. 아우구스타, 실바 가문을 7 언덕에서 쫓아내. 예언자는 운명을 엿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덕분에 7 언덕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7 언덕 사람들도 대부분 그 판단을 신뢰하는 편이야. 하지만 윤호는 역대 예언자 중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편이라. 능력은 훌륭하지만 모든 7 언덕 사람들이 윤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유재, 이것이 성전의 판단이야. 줄리아 실바, 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전... 그대의 선조가 군도에 처음 올라 성벽을 세우고 요새를 만들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실바 가문 혈통의 수많은 전사들이 사냥터로 달려가 잔상과 싸웠지. 넌 이미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줄리아. 7 언덕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장관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아까는 그런대로 괜찮았어. 전술은 바꿀 생각도 없이 점수 지키기에 급급해서 방어하고 도망만 치는 바보들보다는 훨씬 나아. 외지인이라.
두 사람 다 잘해봐. 내일 결승전에서 부디 아우구스타와 날 실망시키지 않길 바래. 준결승은 나머지 두 팀의 승부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일단 대기실로 가자. 조급해하지 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실바 가문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우구스타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어요. 전 당신이 틀림없이 이 일에 관해 미리 손을 써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알겠어? 하지만 줄리아 여사가 꼼수를 부린 건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야. 어쨌든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설령 당신이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라고 해도 멋대로 팀을 떠나 계약을 위반한 건 사실이고요. 결론만 말해. 이제 와서 옛날 얘기나 하면서 수다 떨러 온 건 아닐 거잖아. 실바 가문의 번성한 가지팀에 대한 후원은 제가 직접 처리했으니 당신이 계약 위반으로 받을 피해는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당신의 대회 매니저는 여전히 저인 걸로 아시죠? 좋아, 카터. 하지만 수익 분배는 새로 해야 될 거야.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오길 바래. 루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가요? 실바 가문이 지른 불이야. 그리고 넌 그 불에 희생된 모든 것을 못 본 척하고 있고 한 발 뒤로 뺐다고 해서 네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진 마. 좋아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하죠.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니지? 장관 아우구스타, 사냥터의 사냥꾼, 우리의 왕. 다음 폭풍이 7언덕을 스쳐 지나갈 때 제가 찾은 은신처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조용해졌네. 오늘은 일이 정말 많았어. 아우구스타 장관님은 평민 출신이야.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여러 번 발생했지. 수십 년 전 7언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패해 있었어. 2명의 장관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기도 했고. 최고의 검투 대회는 7언덕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때거든. 그래서 지금 줄리아님을 내쫓은 것 같아. 전에 비슷한 소문을 들은 적도 있어. 예언자는 7언덕에서 말 한마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윤호는 아우구스타 장관님의 강력한 지지자이기도 해. 예언자들은 보통 오랫동안 사냥터에 있는 성전에 살면서 운명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화를 지켜. 하지만 윤호는 달라. 자유분방한 데다 사냥터의 전사들과 함께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어났고 역대 예언자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기도 해. 듣기만 해도 대단하지? 그러게. 네 덕분에 줄리아님의 꼼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아까 반짝이면서 사라진 주파수는 명식과 비슷한 느낌이었어. 루파가 7언덕의 흑조를 일으킨다던 플로로의 말과 관련이 있는 걸까? 루파, 창 좀 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상해.
아까 느꼈던 주파수가 사라졌어. 루파, 그 줄리안님이란 사람은 수호신을 믿나요? 아니, 줄리안님은 아직도 라군나의 성직자들을 경멸해. 귀족 자리를 거머쥐고 놓지 않는 것도 그 영광만 바라기 때문이야. 항상 완벽한 일곱 언덕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기나 한지 모르겠어. 그렇군요. 미안, 파트너. 어깨 좀 빌릴게. 조금 피곤하네. 좋아요. 충전 끝. 나머지 팀도 승부가 난 것 같네. 준결승이 끝났으니까 이만 돌아가서 쉬어도 돼. 루파 선수! 결승전 진출 축하해요. 아, 그리고 당신도 진짜 멋진 플레이였어요. 루파 선수, 실바 가문의 승부 조작에 대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혹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번성한 가지팀이 계속 검투사한테 갑질을 한 거라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말할 엄두를 못 낸 거지. 너희가 내일 우승한다면 분명 솔리스에서 가장 환영받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자, 여러분. 알겠으니까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근데 그 전에 내 파트너는 놔주는 게 어때? 내 파트너는 일곱 언덕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 외지인한테 너무 들이댔다가 일곱 언덕의 인상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 빨리 가, 파트너. 주변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잘 처리하고 바로 찾아갈게. 검투사 경기를 안 본 지도 꽤 됐네. 이번에 내가 협찬한 야수의 신. 루파. 아주 잠깐이었지만 오늘 루파의 무기에서 확실히 명식과 흑조에 관련된 주파수가 나타났어. 본인은 이게 실바 가문의 음모라고만 생각할 뿐 명식과의 관계를 알아차리진 못한 것 같아. 플로로의 동료가 운명과 이야기를 엮어낸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공명 어빌리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현실의 운명과 미래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게 가능했다면 찬송에는 진작 솔라리스를 완전히 집어삼켰겠지. 이곳이 현실이 아니거나 그 능력에 제한이 있지 않고서야.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현실이 맞다면 루파를 죽이는 일 같은 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원래 계획대로 결승전까지 아르시노사를 기다리면서 카르티시아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게 더 낫겠어. 루파한테서 느껴진 건 명식의 주파수뿐만이 아니야. 카르티시아의 주파수도 느껴졌어. 카르티시아가 여기 왔다면 나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겠지. 그동안 잔송의 멤버의 공명 어빌리티의 규칙과 제한을 찾아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현상이 더 심해질 거야. 사장님?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 속상한 일이라도 있어? 복링? 여긴 무슨 일이에요? 여행을 왔으니 당연히 7 언덕이 자랑하는 최고의 검투 대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역시 사장님이 그 판을 깨는 사람이구나. 사장님도 눈치챘지? 지금 7 언덕은 이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복링, 2번이나 절 찾아왔으면서 이번에도 우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난 단지 느낄 수 있을 뿐 문제의 핵심을 찾을 수는 없어. 간신히 희미한 흔적을 잡아도 곧 다시 감춰지고 말 거야.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내가 이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해. 사문의 규칙 때문에 많이 말해줄 수는 없지만 뭐 살짝 등 떠미는 일이야 큰 문제 없겠지? 사장님을 돕는 게 나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하고. 자, 이걸 가져가. 둘이 좋은 인연을 맺은 기념이라고 쳐. 어차피 해본다고 손해보는 일도 없으니까.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하늘과 땅은 거울 속에 있는 법. 해봐. 어떻게 생각해요? 곧 있으면 준결승전인데 미아 선수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잘하고 있지만 전에는 승률이 영. 제발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어요. 만약 미아 선수가 진다면 도박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저는 존, 그 자식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게 만들겠다고 맹세하긴 했는데. 존? 아, 미아 선수의 매니저요? 미아 선수가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배당률도 높아지긴 했지만 그것도 다 거품이고 요즘 있었던 대회에서의 우승은 다 귀족날이들 것이었잖아요. 게다가 라군나에서 온 이민자인데. 복링? 또 사라졌네. 미아라는 검투사, 루파가 전에 말한 적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몇 년 전 최고의 검투 대회에서 실종됐다고 했는데, 플로로가 이건 사흘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결승전에서 결말을 맺을 거라고 했어. 아무래도 7 언덕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검투 대회가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 청동 거울의 방울이 흔들리고 있어.
방울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보자. 이번에 내가 협찬한 야수의 심장이 분명히 우승할 거야. 십몇 년 전에 그 우중충한 검투사 있었지 않습니까? 존, 이게 몇 번째야? 네가 아끼는 건 알겠는데 미야, 이 정신 나간 여자는 너무하잖아. 네. 저도 알죠. 그래서 제가 돈도 더 얹어 드렸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도 경기장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거나 하진 않잖아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럼 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결승전에서 케라사우루스까지 끌고 와서 눈길을 끌려고 한다고. 검투사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기나 해? 이런 쓰레기를 팀에 두고 어떻게 결승전에서 이길 생각을 하겠어? 확실히 미아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하죠. 요즘은 환각까지 보는 것 같은데 보통 곤란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기실에서 몰래 울기도 한다니까. 에이, 거슬리는데도 한계가 있지. 관객을 대하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심지어 팬도 못 다루고. 아무리 잘 싸우면 뭐해. 경기장 밖에서 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는데. 그치만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일곱 언덕 사람들은 다 미아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미아가 출전하지 않으면 관객들의 비난에 우리가 짓눌려서 죽을 거예요. 라군나 출신의 천재, 일곱 언덕의 챔피언으로. 시합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꿈 같은 스토리는 분명 우리한테 떼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그 검투사 계집애 응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맞아. 모두가 미아를 사랑하지. 이겼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최고의 검투 대회전 변변한 활약도 못 보여준 주제에 경기장에서도 히스테리로 추태나 부리고,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자기 몸값을 그렇게 떨어뜨리다니. 그 후로 경기장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 존이 진창에서 다시 꺼내올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맞아. 가여워서 눈물이 다 날 정도야. 미아 선수. 틀림없이 존한테 골수까지 모두 빨아먹혔을 거야. 불쌍한 소녀요. 나의 친구 루키우스, 너도 들었지? 불법 도박장에 관한 소문 말이야. 네 생각은 어때? 원로원의 불만을 품은 평민들, 투기꾼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싹트고 있어. 혼란과 피, 그리고 슬픔에 젖은 희생자까지. 우리한테는 돈과 걱정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좋은 생각이야. 싸움과 오락이야말로 우리한테는 최고의 재미니까. 미야, 넌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다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쁘지만은 않아. 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검투를 시작할 때부터 날 계속 응원해주는 관중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난 내 한계를 알고 있어. 열심히 연습해도 겨우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전부야. 난 검투가 너무 좋아.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해. 그리고 나도 보여주고 싶어. 갈채 소리를 듣고 싶어. 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좋아. 나는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다고. 돈도 필요하고. 신이시여, 제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전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 방금 또 명식의 기운이 느껴졌어. 다 끝났어. 이제 돌아가자. 까먹을 뻔했네. 이거 받아. 저번에 사준다고 했던 심장의 선택이야. 차가울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지금 마셔봐.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조사해보죠. 당신의 체력도 이미 한계인 것 같고요. 며칠 동안 고마웠어. 같은 리나시타 사람이잖아요. 전 수호신의 은혜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의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신께서 주신 축복과 자유를 이 군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성이 침식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너무 걱정돼. 그래도 소득은 있었으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곳의 이상현상은 어떠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몇몇 시설과 자료도 거의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도 알아냈으니까 이제 왜 이 시점으로 되돌아갔는지 그리고 원흉이 누구인지 밝혀내기만 하면 돼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분명 쉽지 않은 상대일 거야. 제가 해결할게요. 밤낮으로 제 귓가에 속삭였던 어둠에 비하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아는 그 의인이라면 여기 도착하는 순간 7언덕의 이상현상을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가 남긴 흔적이 이정표가 될 거고요. 넌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이. 맞아요. 전 그 사람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세요. 반드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흑조 속에 기어다니는 악몽은 베어버리면 되니까. 조사를 계속하죠. 일어설 수 있나요? 당연하지. 힘들었다. 경기보다 이런 골칫거리 해결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더 지친다니까. 응? 너한테서 걱정스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파트너? 내일 결승전 때문이야? 마음 편하게 먹어. 루파, 미아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미아 선수는 갑자기 왜? 조금 궁금해서요. 아까 일곱 언덕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미아 선수라. 그 줄리안님은 미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때 미아 선수는 최고의 검투 대회에 참가했지만 승리한 후에 실종돼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챔피언은 탄생하지 못했지. 줄리안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이라고 했지만 그때 막 실바 가문에게 사들여진 몸이었던 난 오히려 관심이 생겼어. 미아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하루 중 꼭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훈련만 하고 산 거지. 하지만 몇십 년 전 일곱 언덕에서 이런 순수한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았어. 이 일을 기사로 쓴 사람들은 대부분 미아 선수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래에 휘말려서 무너지고 결국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아쉬운 일이지만 만약 미아 선수가 그 압박 때문에 일곱 언덕을 떠난 거라면 난 이해가 가.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 난 이런 일들에 잘 대처하는 법을 알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고. 정해진 규정 안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선수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장에서 계속 경기를 즐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 좋아. 쏟아지는 박수갈채, 장소, 소모품, 기회,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하지. 일곱 언덕에는 그늘에 숨겨진 불명예가 많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난 이용당하거나 소모품이 되는 것 따윈 신경 쓰지 않아. 협력 상대가 선만 넘지 않는다면 말이야. 더러움을 마주했을 때 모른 척 한다면 내 손이 더러워지진 않겠지. 하지만 그건 선을 우습게 여기는 놈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두는 거나 다름없어. 경기란 경기장에서만큼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 실바 가문은 그 선을 넘었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봐, 정말 아름답지? 위대한 일곱 언덕의 성을 위하여! 오늘이 결승전이네? 자, 가자! 순조롭게
순조롭게 우승도 하고 네가 찾는 사람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루파 선수가 뭔데요, 뭔데요? 루파 선수 팬이잖아요. 루파 선수에게 하나도 붙일 수 없어요. 계속하죠. 파트너, 봐! 네가 찾던 아르시노사야! 이게 바로 일곱 언덕의 수호의 코. 카르티시아와 맞서 싸우던 사자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참, 어제 미아 선수에 대해 물어봤을 때 깜빡한 게 있는데 미아 선수가 몇십 년 전 그 최고의 검투대회 도중 실종되고 시상대에 올라가지 못한 건 맞지만 그 핏빛 경기에선 확실히 승리했고 아르시노사의 인정도 받았어. 지금의 2대2 경기 시스템은 아우구스타 장관님과 그 전임 장관님의 지원으로 발전해온 거야. 미아 선수 때의 규칙은 더 잔인했어. 검투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어. 주최 측은 화제성을 위해서 경기장에 잔산을 잔뜩 집어넣기도 했지. 그 아수라장에서 마지막까지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만이 승자가 됐어.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게 변하고 있어. 화염과 폭풍이 모든 것을 씻어내고 나면 그 후에 남아있는 모든 빛은 일곱 언덕에 도달할 거야.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녀도 경기장에 도착했다. 우리 일곱 언덕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책에서 책으로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자다. 이 영광스러운 인정을 갈망한다면 온 힘을 다해 싸워라. 너희 네 사람 중에 아르시노사의 인정을 받을 존재가 있는지 직접 지켜보겠다. 들어봐, 파트너! 관중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환호 소리야. 다들 멋진 경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랑 같이 승리를 쟁취할 준비는 됐겠지? 그럼 사냥을 시작해볼까, 파트너? 스텔라 루퍼의 야수의 승자! 이상해. 이번에도 뭔가 격격이 쌓인 느낌이.
루파! 카르티시아의 주파수의 존재가 강해졌어. 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올 거예요. 일찍이 제 앞에 나타나 어두운 탑에 빛을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을 걸었어요. 같은 곳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어둠은 파멸할 뿐. 슬프군요. 7 언덕은요. 수백 명의 수호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다니. 나와 함께 바람이여 휘몰아쳐라! 높은 하늘의 회개는 침묵의 시작. 골치 아픈 것들 멀리 물고기 그림자가 나와 함께 파도야 전제를 달라! 한때는 7 언덕을 보호하던 강력한 힘이 지금은 급주에 물들었군요. 골치 아픈 것들 물고기 그림자가 파멸을 맞아! 이 검으로 악을 멸하겠어! 그분의 가호 제가 당신을 해방시켜드리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원인도 직접 찾아낼 겁니다. 성급했어. 이 검을 부숴줘선 안 돼. 진실이야. 드레이에게 악을 탓하라! 파멸을 고나라!
이야기의 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래? 뭐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루파, 방금 저희가 어떻게 이긴 거죠? 어떻게? 그야 내가 너랑 같이 상대팀을 물리쳤잖아. 그렇군요. 아까 내가 겪은 피투성의 경기는 절대 꿈이 아니야. 비정상적인 세계와 정상적인 세계가 중첩된 것 같았어. 저번에 봤던 루파와 미아의 모습도 끊임없이 교차하는 중첩 속에서. 전사들이여, 훌륭한 경기였다. 기억하라. 우승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상대를 넘어선 힘과 지혜로 이 명예를 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증거다. 이 훈장은 한때 단 한 개만 존재했고 경기장에선 유일한 승자에게만 수여되었다. 내가 이것을 둘로 나눈 것은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에코들과 함께 싸워야 하듯이 일곱 언덕의 영광은 서로 의지하는 영웅이 있어야만 영원히 우뚝 설 수 있다. 홀로 고독하게 나아가는 용기도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곁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만조 시기가 곧 다가온다. 사냥터로 향하려는 모든 전사는 이 점을 기억하라. 재미있네. 아우구스타, 이것 봐. 얘네가 아르시노사의 인정을 받았어. 너 이후로는 처음 아니야? 두 사람 정말로 훌륭했다. 너랑 함께 영광을 누리다니. 검투사로서 영광이야, 파트너. 어쨌든 지금은 이 순간의 찬사와 즐거움을 누리자.
당신이 바로 이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군요. 아닙니다, 숙녀분. 감히 제가 이 일의 공을 가로챌 수는 없죠. 이 장면을 설계한 건 7 언덕의 사람입니다. 흥미진진한 사육의 무대가 모두의 손을 선홍색으로 물들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탓할 일도 없게 되죠. 다만 여태껏 본 적도 없는 사람과 발을 들인 적도 없는 땅을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절 찾으셨다니 놀랐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악인을 죽이는데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명식은 한때 리나시타를 흑조로 끌어들여 신국으로 만들려 했지만 이미 실패했어요. 당신의 결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당신 한 사람만으로는 저의 이야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의인은 반드시 이곳에 도착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전 당신이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그 시나리오를 통제하지 못하게 할 거고요. 침묵의 고무한 글, 영광의 도시를 삼켜버린 검은 물결. 이야기의 끝에서 폭풍과 함께 사라지세요.